잘하는 공부, 잘 나가는 공부방 잘공입니다. 오늘은 가볍게 여러분들과 수다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웃자고 한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죽자고 댓글 다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 아이들 키웠을 때 아주 어렸을 초등학교 다녔을 때 인터넷에서 막 돌고 엄마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왔던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나면서 웃음이 빵 터졌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은 마찬가지인 듯 합니다. 이른즉 그때 어떤 말들이 인터넷에서 오고 갔냐면, 내 아이 초등학교 때 서울 우유만 먹여. 내 아이 중학교 가면 연세 우유, 건국 우유 먹여. 내 아이 고등학교 가면 매일 우유라도 감사해 라는 엄마들 인터넷을 막 돌고 도는 웃고픈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른즉 무슨 뜻이냐면, 엄마들은 첫 아이를 키우잖아요. 경험이 없잖아요. 누군가에게 전해 들은 것도 없고, 아이는 꼭 이렇게 키워야 되고 이 아이는 이렇게 지도해서 이렇게 키워야 된다는 그런 로드맵이 없잖아요. 엄마도 처음이고 교육도 처음이고 내 아이도 처음인지라 엄마들은 기대치가 한층 높죠. 혹시나 내 아이가 조금이라도 영특하거나 조금 다른 아이들보다 탁월함이 보이면 내 아이 영재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아이에 대해서 막 푸시라면서 투자를 엄청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내 아이가 서울대에 입학이라도 한 것처럼 매일 서울우유를 먹인다는 말이 있었죠.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이가 초등학교 때는 이제 공부는 말을 잘한다고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고, 공부는 또 머리가 좋다고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이들을 키워보면 아이가 어느 정도 머리가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이 아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고요. 지구력을 가지고 자기가 하는 일에 책임질 수 있는 아이들이, 그리고 성실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더라고요. 머리 좋은 아이들은 자기 머리 묶고 열심히 하지 않아요. 노력하지도 않고 잘 해내기 때문에 그게 습관화가 돼버린 거예요. 노력을 하지 않아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더라. 내가 노력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이걸 이룰 수 있다는 자만감에 계속 최선을 다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게 루틴이 생겨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자기 머리 믿고 열심히 하지 않는 친구들이 다는 아닌데 대부분 그런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머리 좋고 성실하고 노력하고 책임지는 아이라면 금상첨화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네 가지 다 가진 아이들은 별로 없습니다. 100명에 1명? 1000명에 1명? 그 아이가 내 아이면 감사하겠지만 옆집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랍니다. 그리고 나도 그런 엄마가 아니기에 내 아이도 그럴 리가 없겠죠. 그 피, 그 밭 어디서 물려받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희망을 주지 못해서. 그래서 이제 아이는 초등학교를 다니다 보면 이 평가 기준이 없어요. 평가 기준이 없다 보니까 아이가 정말 영재인지 정말 영특한지 탁월한지 잘 구별이 안 되고 검증이 안 된 거죠. 엄마 생각에 이 아이가 책을 많이 봐, 이 아이가 말을 잘해, 이 아이가 조금밖에 노력하지 않았는데 뭔가를 이렇게 뭘 보면 성취하는 것 같아. 초등학생 아이를 둔 엄마들은 내 아이가 영재인가? 내 아이 너무 영특해, 내 아이 너무 똑똑해 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 서울우유만 먹는다라는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아이가 커서 중학생이 되었어요. 중학생이 되면 이제 학교에서 시험을 보기도 하고 단원평가도 보기도 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기도 하고 학교 전체 등급이 다 나오죠. 학교 전체 성적이 다 나오죠. 옛날에는 성적을 다 공개하고 다 이렇게 배분을 했지만 요즘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한다 해서 그 성적, 그 등급 아이들한테 주거나 이렇게 보여지진 않지만
그게 없지는 않아요. 학교 자체에서 이 재무에서 이게 등급 성적이 다 나눠져 있어서 이 아이가 어느 정도의 어느 기준이 있는지를 다 알고 있는 거죠. 다만 말하지 않은 거고 서면으로 보여지지 않은 것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를 갔더니 너무 영특하고 너무 똑똑하고 영재인 줄 알았던 내 아이가 중학교 가서 시험을 보니까 그닥 엄마의 성에 차지 않고 엄마가 생각했던 만큼 아이가 그걸 성취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내가 조금 착각했나? 그래, 아닐 거야. 우리 아이가 머리는 있는데 노력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아이가 똑똑한데 그리고 습관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라고 말을 해요.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엄마들 이런 말 진짜 많이 하거든요. 우리 아이가 똑똑한데 노력을 하지 않아서 못한 것 뿐이에요. 우리 아이가 영특하고 머리가 좋은데 열심히 하지 않아서 못한 거지 머리가 나빠서 못한 게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학부형님이 진짜 많아요. 그런데 그건 엄마의 착각입니다. 영특하지 않아요. 저도 처음에 공부방을 했을 때 어떤 상담을 했을 때 어떤 엄마가 우리 아이는 책도 많이 읽고요. 그리고 말도 잘하고요. 조리개 말도 잘하고요. 똑똑해서 선생님이 가르치시기 편할 거예요 하고 아이를 받아보면 엄마의 말과 정말 100% 다른 아이들이 10이면 9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엄마들이 그런 말 하면 믿지 않아요. 네 어머니 잘 지켜보고 제가 잘 지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엄마의 말을 믿고 그 아이 레벨을 정하고 그 아이 교재 정하고 그 아이를 판단하지 않아요. 이제 이 정도 나이가 되니까 이제 이 정도 공부방에 연륜이 되니까 엄마의 말은 많이 들어는 주죠. 네 하고 들어주면서 호응은 하는데 믿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이를 지켜보고 거기에 내 판단을 주입을 해서 아이를 지도를 하죠. 그러다 보니 엄마들은 착각해요. 내 아이는 똑똑해서 잘할 수 있는데 노력을 안 해서 지금 이 바닥이야. 내 아이는 영특한데 최선을 다하지 않고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야. 더 잘할 수 있어. 이러면서 이제 서울 우유가 연세 우유, 건국 우유로 떨어진 거죠. 아직도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를 딱 가보세요. 학교 성적도 잘 나오지 않아. 그리고 매월 시험을 봐. 모의고사 보고 나면 중간고사, 모의고사 보고 나면 또 기말고사, 방학하자마자 또 모의고사 봐, 중간고사 봐, 모의고사 봐, 기말고사 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달 시험인 거예요. 매달 그 아이가 평가되는 거죠. 내 아이가 똑똑하고 영특한 줄 알았는데 이제는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전국에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제는 그 학교에서 성적 등급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가면 전국에 있는 그 학년의 레벨이 등급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엄마들 이제 그때서야 아차하는 거죠. 내가 착각했구나. 내가 생각한 게 잘못됐구나.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그때 이걸 빨리 깨닫고 빨리 그 구멍을 메꿔가고 열심히 루틴이 생기고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면 고등학교 때 이렇게 뒤통수를 치는 일이 없을 텐데 내가 착각하고 내 아이는 똑똑해서 잘할 거야. 때가 되면 잘할 거야. 영특해서 잘하는데 습관이 안 잡힌 것 뿐이야 라고 착각했구나. 이건 내 잘못이구나 라고 그때서야 이제 발등을 찍고 가슴을 치고 막 하려고 하는데 이미 내공이 없잖아요. 이미 실력이 없잖아요. 다른 아들 열심히 달려서 아까는데 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요. 나의 공부를 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바닥이 없고 밑거름이 없잖아요. 뛰어넘을 수가 어렵죠. 저희 때에서는 초등, 중등 공부 안 하고 고등 때만 바싹 공부해도 좋은 대학 갔고요. 자기가 원하는 거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의 시대는 우리 때랑 많이 달라요. 그리고 우리 때는 이 변화의 시기가 아주 느렸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조금만 서두른다면 빨리 잡을 수 있었지만 요즘 아이들의 세대는 정말 변화가 급변화하는 세대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 하루 지나고 한 달 지나면 막 변화를 시도하고 벌써 내가 잠깐 뒷춤할 때 도태되고 내가 뒤썩게 되는 시기이고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랑 달라요.
엄마들 착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가면서 이제 뒤통수를 치고,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우리 아이 바닥을 적나라하게 다 드러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엄마들이 마음을 다 내려놓은 거죠. 서울우유 내려놔, 건국우유 내려놔, 연세우유 내려놔. 아유, 그냥 매일매일 갈 수 있고 매일매일 내 아이를 볼 수 있는 지방대라도 갔으면 좋겠어. 매일 우리 집에서 출퇴근하고 매일 우리 집에서 등교하고 학교할 수 있는 이런 지방대라도 가줬으면 참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지방대 가는 건 쉽나요?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매일 우유조차 못 먹는 아이들이 많답니다. 웃음이 나오네요. 아유, 그런데 다 경험담입니다. 이거 정말 경험담이고요. 다 생활에서 내가 해보고 내가 겪어보고 내가 보아왔던 얘기입니다. 고3만 돼도 매일 우유 못 먹는 애들이 거의 70%입니다. 30%만 매일 우유 먹고요. 그 극소수 1%, 2%만 서울 우유 먹고요. 연세 우유 먹습니다. 우리 다니는 학교에 1%만 서울 우유 먹고요. 간신히. 그리고 2%, 3%만 연세 우유, 건국 우유 먹고요. 나머지 30% 아이들은 매일 우유 먹고요. 그 나머지 60% 아이들은 매일 우유조차 못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개발 해야지요. 자,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느껴본 경험이고, 또 내가 그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정말 빵 터졌거든요. 그래, 정말 맞는 것 같아 하고, 그때 그 얘기 들었을 지가 벌써 오래된 것 같아요.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갑자기 어제 운동하다가 그 생각이 나면서 빵 터졌어요. 아,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는 웃고픈 얘기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아침 일찍 서둘러서 영상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아이는 서울 우유일까요? 연세 우유일까요? 건국 우유일까요? 매일 우유일까요? 아, 내 아이는 우유도 못 먹어? 매일 우유조차 범접할 수가 없어? 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초등 때 마음, 중등 때 마음, 고등 때 마음이 이렇게 천차만별 격차가 벌어진답니다. 자, 내 아이가 똑똑하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내 아이가 영특하다고 우월해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언제든지 배움의 자세를 가지고 내 아이를 꾸준히 지켜보면서 끌어가는 것이 정말 필요하고, 공부랑 인성이랑 함께 같이 사회에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는 아이로 키워보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 또 열심히 하루를 최선을 다하시고 또 나의 몫에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하는 공부, 잘 나가는 공부방 잘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